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했을 당시 주변에서 욕도 많이 먹고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상태였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이 다치니 버리는 거냐면서 제가 천벌을 받을 거라며 막말도 했지만 괜찮습니다.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남편을 정성으로 간호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이혼 요구를 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죠. 내가 몸이 이래도 돈만 많으면 새 인생 살 수 있지 않겠냐?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인데. 시댁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자던 남편이었습니다. 이혼만 해주면 위자료까지 챙겨준다면서 말이죠. 이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간호한 건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였다는 것을요. 저 싫다는 사람에게 매달리고 싶지 않았던 저는 원하는 대로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자신이 한 선택의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는데요. 제가 몰랐던 남편의 비밀과 부동산에 간 남편 놈이 미치광이처럼 발광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같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만났고 무려 7년이나 교제를 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이었고 저는 애교가 좀 많은 편이라 큰 다툼 없이 오래 잘 만났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정직원이 된 날 프로포즈를 받았고 이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7년을 만났지만 서로 부모님을 뵙자는 말은 안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 준비도 바빴고 취업해서는 회사 일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러니 오래 만났어도 둘이서만 연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래 연애를 했지만 결혼하고 나니 또 달랐습니다. 신혼은 깨가 쏟아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저희가 딱 그랬습니다. 딱 1년간은 진짜 행복했죠. 오호, 어딜 들어와? 밥 해야지. 내가 할게. 오늘은 쉬어. 뭐 하려고? 쌀부터 씻어야 하는데? 다 씻어서 밥솥에 안 쳤지. 내가 반찬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고기 구우려고 삼겹살 사왔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밥 차려줄 테니까.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했고 저를 공주처럼 떠받들어줬기 때문에 이 남자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 저희도 다른 부부들처럼 다투기도 했고 잔소리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정이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연애 때나 결혼 초처럼 설레는 감정보다는 의리로 산다고 해야 할까요? 동갑내기라 같이 살면서 싸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사이 좋은 부부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희가 결혼한 지 오래된 게 아니어서 신혼이라 생각했겠지만 저흰 무려 7년을 연애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오래 같이 산 부부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였어요. 저희 둘 다 연봉을 합치니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애도 없다 보니 나가는 돈이 많지 않아서 저축하는 금액도 꽤 됐는데 그 돈으로 차를 샀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연애 때부터 타고 싶어 하던 차가 있었는데 수입차라 좀 비쌌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면 사자 했었는데 결혼 후 남편의 생일 기념으로 새 차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인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 진짜 못 말린다. 그런데 비 온다는 소식에
제가 차를 두고 가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기어코 차를 끌고 출근을 했습니다. 괜찮아. 비 안 오잖아. 이따 오후에 온다고 되어 있어. 일기예보가 뭐 정확해? 조금 오다 말겠지. 그런데 오후가 되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갈수록 빗줄기가 굵어지길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밖에 비 오는 거 알아? 지금 보고 있어. 하필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 예보 보니까 늦게까지 비 계속 온다고 하는데 그냥 회사 주차장에 차 두고 와. 에이, 그래도 어떻게 두고 가. 비 오니까 운전 조심할게. 남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금방인데 차를 타고 퇴근하면 아무래도 퇴근 시간이라 막힐 거고 거기다 비까지 오니 복잡할 것 같아서 말렸거든요. 남편은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본인이 타고 오겠다고 하니 잘 오겠지 생각하고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 후 마음이 계속 이상했습니다. 불안하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할까 싶다가도 비도 오고 운전하고 있는데 괜히 방해가 될까 싶어서 또 그냥 기다렸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는데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6시에 퇴근한다고 전화가 왔고 그때 바로 출발했으면 진작에 오고도 남을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차가 막힌다고 해도 1시간이면 충분했죠. 비까지 오니 좀 더 걸린다고 해도 밤 9시면 도착을 했어야 했는데 혹시나 어디 들렀다가 오는 건가 싶어 일단 톡을 보내놨는데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걸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운전 중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비가 와서 차가 많이 막히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병원이라면서 전화가 왔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빨리 오라고 하길래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정신없이 뛰어나갔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나왔다는 걸 알았죠. 남편은 이날 수술실에 들어가 한참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저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네? 수술은 잘 됐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데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마친 뒤 중환자실로 갔는데 다행히 의식도 있고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걷는 건 무리였습니다. 자기야, 이만하길 정말 천만다행이야. 나 걸을 수는 있는 거래? 지금은 다리가 부분적으로 마비된 상태여서 재활치료 잘 받으면 걸을 수 있다고 했어.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더라. 이 정도 교통사고면 하반신 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어. 그러니까 재활치료 열심히 받자. 알았지? 나 진짜 열심히 받을 거야. 남편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재활치료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생각했고요. 남편은 대학병원에 있다가 재활병원으로 옮겼고 오랜 병원 생활 끝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생활이 달라진 남편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으니까요. 이런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남편은 예전보다 짜증이 늘어만 갔습니다. 자기야, 밥 먹어. 방으로 갖다 줘. 나와서 나랑 같이 먹자. 응? 왔다 갔다 힘들어. 네 눈엔 내가 아무렇지 않아 보여? 왜 화를 내? 알았어, 갖다 줄게. 잠깐만. 됐어, 안 먹어. 알았어, 내가 미안해. 식사 거르면 안 돼. 밥 먹고 힘내서 운동해야지. 그놈의 운동! 지겨워! 나가! 퇴원하고 한동안 재활치료를 다니면서 치료에 전념하길래
예상보다 빨리 걷겠다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밖에 나가는 걸 꺼려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쳐다본다는 이유였죠. 옆에서 남편을 챙겨야 하는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괴로운 건 남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처럼 신체 부위가 예전과 달라졌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고 부쩍 늘어난 짜증과 방에서 안 나오려고 하니 우울증이라도 온 건 아닌가 싶어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옆에서 남편을 간호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고통에 시달리는 남편의 하소연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을 때는 운동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그렇게 될 거라 믿었고요. 하지만 퇴원 후 집에 돌아온 뒤 한동안 재활병원을 열심히 다니다가 나가기 싫다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고 났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눈 감았으면 이런 꼴 안 당하고 사는 건데. 왜 그런 말을 해? 많이 좋아지고 있어. 네가 뭘 알아? 네가 사고를 당해봤어? 내가 지금 다리에 감각이 있는 줄 아냐고. 너 아니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것도 혼자 못 보는 게 바로 나라고. 남편은 이런 말을 하고 하염없이 울기만 하다가 밤에는 통증 때문인지 뜬 눈으로 나를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였어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저는 회사의 배려로 일주일에 3일은 재택근무를 했고 이틀만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날은 어머님이 오셨는데 어머님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남편의 짜증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불안했는지 지영아. 응? 뭐 줄까? 나 사랑하지? 어? 대답해. 그럼 사랑하지. 나 안 떠날 거지? 당연하지. 그런 말 하지 마. 어?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반복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출근하는 날이 아니어도 집에 자주 오셨는데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건 감사했으나 마지막엔 늘 우시면서 우리 하나뿐인 아들 옆에 네가 끝까지 있어 줄 거지?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밖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남편과 산책이라도 나가면 동정심 가득한 시선이 쏟아졌고 그걸 모를 리 없던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이연을 맺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남편과 함께할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생활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다시 두 발로 걸을 남편을 생각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그날을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남편은 처음보다 짜증이 많이 줄었고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자기 왔어? 오늘 치료는 잘 받았어? 운동도 했고? 당연하지. 아까 엄마 오셔서 같이 갔다 왔어. 확실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정말 크다. 잘하고 있어. 아까 선생님하고 통화했는데 이대로 휠체어 탈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더라. 정말? 그래. 나 지금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달리기도 하고 싶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자. 알았지? 응. 남편이 저리 웃어주니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만 오면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쭉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때가 남편이 사고가 난 지 딱 1년 만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서로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주변에서도 다들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으냐고 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니 남편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데? 이유가 뭐냐고! 이제 곧 걸을 거고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잘 살면 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런데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해놓고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죠. 너무 답답했던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저보다 걱정하며 사셨던 분은 어머님이었습니다. 절대로 자기 아들 떠나지 말라고 빌다시피 애원하던 분도 어머님이었고요. 그러니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남편을 설득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뭐 돈 더 달라 이런 말 하려고 온 거니? 네? 돈이라뇨? 우리 성주가 위자료는 두둑하게 준다고 했을 텐데. 시모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위자료 얘기까지 하시는 걸 보고는 이미 두 사람이 얘기를 했구나 싶었죠.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서 위자료를 준다고 하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를 시댁에 와서 알았습니다. 너도 들었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땅 주변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땅값 오르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니 위자료 못 받을 걱정은 할 필요 없어. 너 돈 때문에 온 거잖아. 아니야? 그동안 내 아들 간호하느라 고생했다. 그 값은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하자는 게 시댁 땅값이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고 나서 회사 그만두고 저 혼자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며 정성으로 간호하며 살았는데 돈 준다고 이혼하자니 기가 막히죠. 남편이 더욱 미웠던 건 아무리 재활치료를 받고 해도 차도가 안 보이고 힘들어할 땐 제가 떠날까 봐 떠나지 말라고 저 붙들고 그렇게 애원했으면서 이제 돈도 생기고 다리도 좋아져서 곧 걸을 것 같으니까 필요가 없어졌다 이거잖아요. 이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래? 아, 뭐가?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말고. 남편은 이제 제 도움 없이도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많아졌습니다. 팔 근육도 좋아져서 휠체어를 혼자 타고 내리는 건 물론이고 나가서 볼 일도 보고 올 정도가 되었거든요. 돈 때문이야? 뭐? 땅값 올라서 돈 생길 것 같으니까 이혼하려는 거냐고. 아, 뭐가? 어머님한테 들었어, 그 땅. 진짜 귀찮게 구네. 그래, 개발된다고 해서 땅값 오른다고 하더라. 아, 그리고 너도 솔직히 좋은 거 아니야? 좋은데 일부러 나한테 틱틱대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너도 힘들었잖아. 그동안 나 이러고 사는 동안 집에서 일하면서 나 챙기고 집안일하고 내가 짜증도 좀 부렸냐? 그거 다 받아주고 하느라 너도 짜증나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던 거 아니었냐고? 그래, 그런 적 많았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네가 다시 걸을 그날만 생각하면서 버텼어. 다시 예전처럼 재미있게 살 그날만 기다렸다고. 그런데 이제 끝이 보이니까 이혼하자고? 네 인생 살아. 내가 놔줄게. 기가 막혔습니다. 네가 그동안 고생하고 산 건 나도 알아. 그래서 그 값 제대로 쳐준다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너도 앞으로 새 인생 살고 나도 새 인생 살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너 살면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니야? 돈 없어 봐라. 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지는 줄 아냐? 내가 몸이 이래도 돈만 많으면 새 인생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뭔가 바라고 남편을 그렇게 정성으로 간호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히 한 거였어요. 반대로 제가 다쳐서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당연히 남편도 저처럼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고맙다 하면서 그 값을 돈으로 쳐주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었죠. 1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동안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을 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돈 좀 생겼다고 이렇게 변할 사람인 걸 알았으니 저도 더는 미련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음 정리하는데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무자르듯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얼마 뒤 저는 친정에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아서 위자료도 준다고 하니 저도 이제 제 인생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저희는 애도 없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이런 부분도 이미 얘기가 다 된 부분이어서 이혼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협의 이혼이라고 해도 도장 찍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짧지만 숙려 기간도 있었고 집도 내놓은 상태라 정리가 필요했죠. 남편은 집 팔리고 나면 그때 정리하고 나가도 좋다고 했지만 저는 제 짐 정리를 미리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동네 주민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14층 맞죠? 아, 네.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얼굴 보기 힘드네. 네. 그런데 요즘 남편분은 일 다녀요? 아니요. 왜요? 아침마다 아파트 입구에 차가 한 대 와서 그 차 타고 어디 가던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몸이 좀 불편해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에서 차로 데리러 오고 일 끝나면 또 데려다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난 또 남편이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일 다니는 거 아니면 아침마다 어딜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나? 차도 좋아 보이던데. 아유, 그럼 나 먼저 가요. 네, 들어가세요. 이날 동네 아주머니 얘기를 듣고 나니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오전 11시였고 보통은 점심 먹고 2시 정도에 맞춰서 가는 편이었거든요. 저와 사이가 이렇게 되고 난 후에는 어머님이 차로 남편을 데리러 오거나 병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했기에 아침마다 남편을 데리러 온다는 그 차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나 어머님인가 싶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말한 검은색 수입차가 어머님의 차는 아니었기에 누굴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날 곧 나갈 예정이었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동안 대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날 저녁 남편이 외출했다 들어왔을 때 바로 물어봤습니다. 어디 다녀와? 그냥 좀 일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일 다녀? 아니, 무슨 일? 아까 동네 아줌마 만났는데 아침마다 자기가 무슨 차 타고 어디 가는 것 같다고 하면서 회사 다니는 거냐고 묻길래.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건 맞았지만 그냥 대충 둘러대도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갔을 일인데 제 말에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당황하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그게 친구야. 친구? 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친구가 바람 좀 쐬어주고 싶다고 해서. 저기 민호라고? 넌 모르는 내 친구 있어. 그 친구야. 사업하고 성공했는지 차도 좋은 차 뽑았다고 하더라고. 그 차 보니까 나도 한 대 사고 싶더라. 더 물어본 것도 없는데 제가 굳이 알지도 못하는 친구 이름을 대면서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을 더듬고 제 눈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아유, 덥네. 좀 씻어야겠다. 그러면서 남편은 화장실로 갔는데. 그런데 왜? 뭐가 왜? 아니, 뭘 그렇게 놀라? 내가 뭘? 아닌데?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요즘 치료받으러 안 온다고 하던데? 병원 가야지. 나도 요즘 일이 좀 있어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수상했습니다. 뭐 계속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날 남편은 정말 이상했거든요. 마침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출근도 안 하겠다. 남편이 나가면 대체 어딜 가는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고 남편은 역시나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씻고 옷도 외출복으로 입고 한참을 거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간다는 말도 없이 남편은 혼자 휠체어를 끌고 나갔는데 저도 뒤따라 나가보니 제가 알고 있던 그곳이 아닌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었을 땐 아파트 정문 입구 쪽에 검은색 차 한 대가 항상 서 있다고 했는데 남편이 이날 가는 곳은 후문 쪽이었어요. 저한테 그 말을 듣고 만나는 장소를 바꿨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따라가는데 후문에 다다르자 정말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남편은 많이 해봤는지 아주 능숙하더라고요. 혼자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차에 넣기 위해서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내렸는데 모자를 푹 눌렀었음에도 여자인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여자가 확실했어요. 기분은 솔직히 묘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누굴 만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싶었고 자기 인생 산다는데 벌써 만나는 여자가 생겼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네요. 남편은 다음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갔습니다.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잤는데 제 물건을 좀 가지고 나오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침대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동도 아니고 벨소리도 아니고 무음으로 해뒀더라고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니 재활치료 선생님 이름으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재활치료 선생님과 평소에도 자주 통화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길래 혹시나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코까지 골며 아주 깊게 잠든 남편이었는데 오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받아야겠다 싶어서 받으려고 하니 그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면 메시지라도 따로 남기시겠지 하고 말았는데 바로 톡이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자기 벌써 자는 거야? 잠이 안 와서 술 한잔 했는데 자기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내용을 보니 남편이 요즘 만나고 다니는 그 여자 같았는데 제가 이전 메시지까지 다 보게 된 건 제 이름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서지영이랑 그 여자는 언제 나가? 설마 같이 있는 건 아니지? 술에 취한 상태로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맞춤법도 다 틀리고 내용이 뒤죽박죽이었지만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물론 제 요까지 써있길래 순간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좀 보게 되었는데 저와 이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 만나게 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가 나기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죠.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며칠 뒤면 나갈 예정이라 살림살이도 일부 처분했고 제 짐도 다 싸놓은 상태였는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심장이 마구 뛰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여자였어요. 같은 대학 후배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도 와서 축하해 줄 정도로 친하게 지냈던 후배였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졌고 따로 연락할 일이 없었는데 남편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더라고요. 가끔 남편의 핸드폰에서 후배의 문자가 온 걸 본 적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그냥 평범한 안부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의 핸드폰은 굳이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오래 만났고 그만큼 서로 믿었으니까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 남편은 잠깐 외출을 하더라도 저한테 뭘 하는지 전화해서 보고할 정도였기에
바람을 피운다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저 모르게 그런 지저분한 관계를 이어오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휠체어를 타게 되자 그 후배가 연락을 끊어버렸더군요. 남편은 그 일로 저에게 온갖 짜증을 퍼부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떠나지 말라고 확인하듯 물어본 것도 다 그 후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몸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속상하면 저럴까. 오로지 남편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간 속고 살았다는 생각에 분노가 차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싹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정대로 짐을 챙겨 새로 얻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원래는 이혼하면 친정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회사에서 거리도 좀 있고 이혼해서 친정에 들어가 사는 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혼자 살만한 작은 평수의 집을 따로 얻게 되었습니다. 집 계약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집에서 계획보다 좀 더 지내게 된 건데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류 정리가 다 끝나고 난 뒤 저희는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닌 전 남편이 된 거죠.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몰랐을 땐 그저 전 남편이 짠하고 안쓰럽고 그랬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도 전 남편을 보면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 본인도 당해봐야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어떻게 복수를 해줘야 제 속이 후련할까 고민을 하고 또 해봐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복수를 해주지 않더라도 전 남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 후 앞으로 저만 생각하며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힘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잘 지내보자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울면서 애원하던 저를 보고 남편은 얼마나 제 꼴이 우스웠을까 싶더군요. 본인은 빨리 저와 이혼해서 그 여자와 새 인생 살아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붙잡고 안 놔주니 귀찮았겠죠. 그래도 그 집에서 나오니 저도 마음 정리가 되는 것 같았고 그간 전 남편에게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해본 적 없었던 저였기에 미련도 없었습니다. 뭐든 최선을 다하면 미련도 후회도 안 남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 정리가 다 끝나고 나니 저를 찾아와 붙잡는 건 전 남편이었습니다. 절대 다시는 저를 찾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전 시모를 찾아간 날, 전 시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죠. 개발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 지하철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오를 거라고요. 전 시모가 산 땅은 전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되더라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시모도 계속 갖고 있느니 팔아버려야겠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날 저는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는데 아이고 뭘 또 며느니까지 오셨어? 그 땅 때문에 왔죠? 아, 네. 일단 개발될 거라는 말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이며 아파트며 오르고 있긴 한데. 그런데요? 원래 개발이라는 게 한 번 말다하고 진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지역은 개발 얘기가 전에도 몇 번 나왔던 곳이라 이번에도 확실진 않거든요. 한마디로 김칫국부터 마신 거였습니다. 전보다 땅값이 오른 건 맞았지만 돈방석에 앉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부동산에서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투자 문의가 많이 온 모양이라 이날 저를 상당히 귀찮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 시모가 얼마나 많이 찾아왔으면 제가 왔을 때 가족이 그냥 한 번에 다 와서 물어보고 가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암튼 그래서 다들 너무 붕 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자는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그 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전시모나 전 남편이나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니 웃길 뿐이었네요. 뭐든 신중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는 것처럼 그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사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아니 뭐라고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남편 어디 있냐고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전날 전 남편이 부동산에 와서는 해당 지역 개발 계획이 틀어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마요.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는 그 얘기 듣고 갑자기 돌변하더니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 다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휠체어 타고도 어찌나 빠른지 한바탕 난동 부리고 나가버렸는데 나가고 나서 부동산 안을 살펴보니까 내가 아끼는 화분도 깨지고 암튼 돈 되는 물건은 다 망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남편이 그랬으니 와이프가 책임져야죠.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혼했는데. 전 남편은 그날 부동산에서 미치광이처럼 발광을 했다는데 얘기만 들어도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사고당하고 한동안 집에서 저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니 짐작이 되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께는 이제 이혼해서 남이니 전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면 전 시모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안 그래도 소송 때문에 바빴습니다. 바로 상간녀 소송이었죠. 이혼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굳이 소송을 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최근에 여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저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연락하고 만났다고 하니 용서가 안 됐습니다. 거기다 옆에서 정성으로 간호까지 한 저한테 상간녀가 이별을 통보했다고 온갖 짜증을 부린 것도 영문도 모른 채 그 짜증을 다 받아줬으니 생각할수록 억울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한 지 이틀 만에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사한 집이 어딘지는 모르니 친정에 갔다가 문전박대당하고 결국 회사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은 휠체어를 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입구 옆으로 긴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었죠.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가려고 직원들과 나왔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걷게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너 뭐야? 잘 지냈어? 이제 걷는 거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설 수는 있어. 어때? 그래. 잘 됐네. 어디가? 집에 가자. 어디가? 일부러 여기까지 넣어보려고 왔는데 그냥 간다고? 어디 가서 나랑 차를... 아니? 우리 이혼했고 다시는 볼 일 없잖아. 아니야? 옆을 보니 지팡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휠체어가 있었고요. 저한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무리해서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고 집으로 와버렸는데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왜? 너 빨리 좀 와. 왜? 무슨 일 있어? 전날 회사 앞에서 전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고 갔더니 친정으로 갔더라고요. 부모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바람을 피운 건 모르고 계셨지만 전 남편이 교통사고 후 저에게 어떻게 했고 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다 아셨습니다. 저 혼자 전 남편 간호하느라 힘들까 봐 엄마와 아빠가 종종 오셔서 도와주신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계신 상황에서도 전 남편이 온갖 짜증을 부리며 저에게 화내는 모습을 다 보셨거든요. 그때도 부모님은 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갑자기 못 걷게 됐으니 힘들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제가 끝까지 옆에서 챙기며 살았는데
이혼 통보에 놀란 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전 남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전 저 없을 때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해놓고 뭐 그렇게 할 말이 남았는지 또 찾아왔다는 말에 저는 집으로 가다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그래도 현관 밖에 세워두기 그러셨는지 들어오게 하셨더라고요. 왔어? 어떻게 된 거야? 며칠 전에 왔을 때 아빠가 찾아오지 말라고 해서 돌아갔는데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또 왔어. 그런데 현관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걸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 다리도 불편한데. 너 여기 왜 왔어? 지영아, 이제 퇴근하는 거야? 왜 왔냐고. 여기 나 없는 거 알면서. 그래서 왔어. 너 사는 집은 모르고 회사 찾아가도 상대도 안 해주니까. 할 말이 뭔데? 빨리 하고 나가. 나 좀 도와줘. 뭐? 나 네 도움이 다시 필요해. 네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무슨 말이야? 이혼했잖아. 다 끝났잖아. 왜 이러는 거야? 이혼해달라고 해서 이혼해줬는데. 내가 실수했어. 혼자서도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한 건 너 아니었어? 아니, 그건 몸이 그래도 돈만 많으면 새 인생 살 수 있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그럼 전문 간병인을 부르면 되겠네. 돈 많이 주고 간병 잘해주는 사람 부르라고. 그동안 나 고생시켰으면 된 거 아니야? 너 간병하면서 그동안 네 앞에서 싫은 소리 한 적 없어. 힘들다고 한 적도 없고. 알아. 그걸 알면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 빨리 나가. 아니, 지영아, 나가라고! 너 때문에 그랬어. 뭐? 너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게 내 눈에도 보이는데 내가 정말 걸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 네가 평생 내 옆에서 고생하고 살까 봐 일부러 돈 얘기 꺼내면서 이혼하자고 한 거라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너 인생 살게 해주려고. 그게 아니라 개발 계획이 틀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땅 개발된다는 소식에 땅값 오르니까 그거 처분해서 너 주기로 했다며. 아니,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나랑 이혼 안 하고 계속 살면 그 땅 팔아서 생긴 돈을 나하고 같이 써야 하니 그건 싫고, 다리도 좋아지고 있으니 조만간 걸을 것 같고, 또 마침 지은이가 다시 만나자고 하니 얼씨구나 하고 나랑 정리하고 새 인생 살아야겠다 했던 거잖아. 아니야? 그래놓고 뭐? 날 위해서 이혼하자고 한 거였다고? 내 인생 살게 해주려고? 그럼 계속 내 인생 살게 해주지 왜 찾아와서 도와달라 헛소리를 하는 건데? 네가 사람이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긴 사람이면 그러지도 않았겠다. 아니, 지은이? 지은이가 누군데? 어? 있어, 대학 후배. 엄마도 몇 번 봤을걸? 내가 집에 데려와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했었거든. 이 자식한테도 후배니까 셋이 자주 만났는데 걔랑 바람이 났더라고. 뭐? 나한테 이혼 얘기 나왔던 그때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내가 그냥 쿨하게 만나라 했을 텐데 알고 보니 교통사고 나기 전부터 둘이 만나고 있었더라고. 아니야. 정말 아니야. 아니야? 똑바로 말해. 차라리 들키지나 말던가. 그런데 개발계획 무산되고 땅값도 오르다 말고 팔아봤자 돈도 안 되고 거기다 장지은 걔도 너 떠나버리니까 나 찾아온 거 아니야? 내가 네 옆에서 온갖 짜증 들어가며 간호할 때도 걔가 너한테 그만 만나자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한테 화내고 그랬던 거였잖아. 그런데 돈 좀 생긴다고 하니까 다시 잘해보지? 그걸 또 좋다고 만나기로 했어? 대단하다. 돈 때문에 다시 잘해보자 한 건데 그 중요한 돈이 사라지니 걔도 떠나버렸네? 그러니 나 찾아온 거면서 무슨 나를 위한 척하고 있는데? 이날 부모님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셨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 딸 고생하면서 한 걸 알고 계셨는데 거기다 사위라는 놈이 바람까지 피웠었다고 하니 난리가 났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찾아왔을 텐데 모든 걸 다 들키고 나니 전 남편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끔뻑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며칠 내로 도착할 거야. 뭐가? 상간녀 소장.
그거 받으면 이제 시작이지. 아니, 지영아, 다 끝났어.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이제야 인정하는 거야? 좀 전까지만 해도 아니라고 하더니 맞는지 아닌지는 법이 판단해 주겠지. 이날 전 남편이 얼마나 찌질했냐 하면 저한테 다시 잘해보자고 찾아와 놓고 상간녀 소송을 한다는 말에 그 집에서 알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 기분 나쁘면 나한테 신경질 냈고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했고 그래서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아직도 부족해? 이제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고. 살아보니까 무조건 참고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그 소송을 꼭 해야겠어. 전 남편은 이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나 다름없었지만 여기서 상간녀 소송까지 하면 개망신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잘못했다고 했는데요. 이미 늦었어. 사과도 상대가 받아줄 때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과가 아니야. 사과라는 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빠졌잖아? 아니면 하도 많아서 말하기 힘든 건가?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랬어. 이날 아빠가 정말 화가 많이 나셨는데 안 그래도 몸 불편한 사람한테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아빠는 전 남편 얼굴 바로 앞까지 손이 나갔다가 제가 겨우 말렸고 두 분은 아예 사람으로 상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셨는데 전 남편은 그 말이 더 괴로웠을 겁니다. 원래 무시당하는 게 견디기 힘든 법이잖아요. 아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전 남편의 얼굴을 보니 모든 걸 다 잃은 한마디로 넋이 나간 꼴로 휠체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정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오랜만에 그 후배, 아니 상간녀 얼굴도 한번 봤습니다. 참 뻔뻔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긴 잘못 없다고 했는데 마음 같아선 뺨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상간녀 부모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 앞에서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딸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면서요. 몇 달 동안 진행된 소송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판결문에 위자료까지 받고 나니 이제야 끝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 소송이 끝난 이후로 어떻게 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잘못 지내고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최근에 전 남편의 재활치료병원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이혼한 줄 모르고 저한테 전화 와서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전화드리죠?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네? 이성주님 계속 이런 식으로 치료에 안 나오고 나와서도 제대로 안 하면은 그동안 열심히 한 거 아무 효과 없어요. 아시잖아요. 보니까 어머님하고 같이 오시던데 이왕이면 아내분께서 같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를 쓸 정도로 회복이 가능해 보였는데 그대로 쭉 했으면 혼자서 거동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대로면 정말 힘들어요. 저희가 옆에서 해드리는 건 한계가 있고 본인의 의지가 진짜 중요해요. 들어보니 재활치료도 거의 안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저하고 있을 땐 정말 빨리 걷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열심히 치료받았는데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병원에는 개인 사정을 잘 설명드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전 남편의 그 어떤 소식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얘기한 그대로 앞으로는 제 인생에 집중할 거거든요. 그게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되돌아보고 제 행복을 찾고 싶다는 뜻입니다. 제가 행복해야 남에게도 베풀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혼이 흔해졌어도 이혼녀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요즘 정말이지 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기분이거든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 겁니다. 힘들었던 시간만큼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한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